안녕하세요. 오늘 좀 신기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AI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경망 안에 숨겨진 어떤 공통된 구조, 그러니까 보편적인 AI 청사진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다른 회사, 다른 연구팀들이 있잖아요. 다들 제각기 다른 데이터랑 다른 목표를 가지고 AI 모델을 훈련시킨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모델들 속을 딱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서로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미스트랄, 비전 트랜스포머, 라마.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언어 모델, 비전 모델 다 있죠? 이걸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래프 모양 한번 보세요. 특히 왼쪽 시작 부분에서 확 꺾여서 뚝 떨어지는 저 패턴 보이시죠?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종류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모델들인데 다 똑같이 저런 모양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칠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바로 AI 수렴의 미스터리입니다. 방금 보신 그래프처럼 다들 출발점은 달랐는데 어떻게 다들 비슷한 곳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이 놀라운 현상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도 모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연구를 보면 수백 개가 넘는 모델을 분석했거든요. 근데 다들 시작 조건도 다르고 학습 데이터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학습 패턴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건 뭐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니 그럼 이 미스터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연구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모든 모델이 몰래 공유하는 어떤 설계도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자, 바로 다음 섹션에서 그 가설, 보편적 AI 청사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내놓은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보편적 부분 공간, 영어로는 Universal Subspace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뭐냐면 일단 구조가 똑같은 AI 모델들은 무슨 일을 시키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발견해서 다시 써먹는 그런 핵심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만능 지도 같은 거죠.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시면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운전해서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결국엔 다들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길로 모이잖아요. 그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니까요. AI 모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메인 고속도로를 찾아서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는 건 그만하고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논문에 나온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그래프들 진짜 재밌어요. 비전 트랜스포머, 라마, GPT-2 다들 쟁쟁한 모델들이죠. 이 모델들 분석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왼쪽에서 그래프 값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모델이 가진 거의 모든 핵심 정보가 진짜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방향에 다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메인 고속도로에 데이터가 다 몰려 있는 거죠.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혹시 에이 저 몇 개 모델만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건 미스트랄 7B 모델 하나를 가지고 무려 500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튜닝해서 분석한 결과거든요. 근데 보세요. 패턴이 똑같죠? 500번을 다 다르게 실험했는데 결론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소수의 가중치 방향이 지배적인 분산을 포착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AI 모델 안에 수십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소수의 슈퍼스타 몇몇이 거의 모든 중요한 일을 다 해치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배적인 분산이라는 게 바로 모델의 핵심 기능,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어쩌다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발견이 어떻게 우리 AI 기술을 더 똑똑하고 더 작고 심지어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100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라면 500개의 다른 모델을 저장하려면 500개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델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청사진 하나만 딱 저장해놓고 각 모델에
아주 작은 차이점만 추가로 저장하면 필요한 메모리가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럼 효율은 좋은데 성능이 떨어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성능은 어떨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모델 하나하나 정성껏 튜닝한 방법이 84.1%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보편적 부분 공간 방법은 83.5%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용량은 100분의 1로 줄였는데 성능은 그대로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다른 기술들이랑 비교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그래프가 그냥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가로축은 모델 크기,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세로축은 성능,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왼쪽 위. 작은데 성능 좋은, 바로 저 자리죠. 근데 저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보편적 부분 공간 방법입니다. 효율이랑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걸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보편적 청사진이라는 걸 발견한 덕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모델 크기를 확 줄일 수 있고요. 새로운 일을 가르칠 때도 훨씬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는 것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돈도 아낄 수 있겠죠?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테니까요. 결국 이게 다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AI를 개발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좀 묘하지 않나요? 모든 AI가 결국에는 똑같은 고속도로로만 다니게 된다면 이건 어쩌면 AI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어떤 한계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공통된 길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AI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